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새 교수님께서 공개해 주신 특급 비법 공개할 시간이거든요. 대장 건강 지키는 금과 옥조 같은 특급 비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유산균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 먹어라 나왔어요. 정 교수님. 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저 노란색이 유산균인데 네. 들어가서 소장을 다 지나서 대장에 잘 자리를 잡으면 저 빨간색이 나쁜 균, 초록색이 좋은 균이에요. 경쟁을 서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하얀 물질 같은 걸 내서 항균 물질을 내서 빨간 세균을 없애고 저렇게 빽빽하게 울타리처럼 자리를 잡으면 나쁜 균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유익한 균들을 우리가 유산균이 많은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면 네. 영양도 잡을 수 있고 장 상태도 좋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산균이 풍부한 장 지킴이 식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짜잔, 보시면 잘 익은 배추김치에 된장,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발효유 같은 게 있어요. 박 교수님. 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발효식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산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산균이 아까도 그 동영상으로 봤지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들은 줄어들고 유해균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우리 장 내 유익균의 그 분포를 늘리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막걸리를 자주 드시는 분인데 왜 막걸리도 효목을 해서 보글보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유산균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예, 얘기입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막걸리 역시 오. 그 곡물을 누룩을 통해서 발효를 시키면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 막걸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요. 대신 유통기한이 짧고. 맞아요. 근데 일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멸균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거의 유산균이 없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과음은 장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생막걸리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특급 비법 계속해서 공개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 드세요. 식이섬유가 또 장 건강을 지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식이섬유가 어떻게 장 건강을 지키는지 저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은요, 이게 내려가면서 지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드셨죠? 내려가면서 물을 흡수해서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변의 양을 많게 하니까 변이를 느끼게 해서 대변이 나가게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음식에 그 대장 안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하고 당분과 콜레스테롤 흡수도 저해합니다. 그리고 또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장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도 좋게 하지만 장 면역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챙겨 먹을 게 아니라 유익균도 먹이를 잘 줘야 되는데 식이섬유 풍부한 식품 공개해드릴게요. 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엉, 버섯, 해조류, 사과, 파인애플 다양한데 이 중에 왕중왕은 누굴까요? 뭐 해조류도 굉장히 많고요. 채소와 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콩류와 견과류도 굉장히 많은데 콩은 밥 대신 살짝 바꿔서 드시면 좋고요. 견과류는 이게 기름이 많아서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조금 체중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분은 넉넉히 많이 드실 식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섬유소는요. 뭐니 해도 여기 보여있는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가장 좋고요. 네. 과일은 또 당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조류와 채소의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교수님, 기존에 뭐 만성변비가 심하거나 아니면 또 과민성 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 먹을 때도 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식이섬유가 굉장히 좋은데 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 식이섬유들이 이제 장 속에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부르고요. 네. 네. 세균이 하면 그걸 발효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세균들이 이 장 속에서 만난 식이섬유를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단당류, 이당류 이런 거를 포드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료에 한번 보시면 네. 이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요새 이제 인터넷을 치시면 설명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드맵이 적은 음식은 이런 원료를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고기보다는 생선을,
그다음에 그 서양식 야채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야채들이 조금 더 포드맵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고 음식 일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식습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정말 뭐 대장에 좋을 거라고 식이섬유 많은 걸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부글부글할 맞아요. 때가 있었거든요. 가스차고. 그럴 땐 좀 드시는 식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급 비법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찜질과 장 출렁 운동 매일매일 해주세요. 이건 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박성근 교수님? 예, 그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아마 장내 혈관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장을 마사지를 잘 해주면 장이 잘 움직임이 자극이 돼서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장내에 있는 노폐물도 잘 배설되고 동시에 변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변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 출렁 운동하면 뭐 어떻게 이렇게 출렁출렁? 뱃살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어떤 아니에요. 운동이 네. 가끔 엄마들 배 때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배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살살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뭐 남편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눌러갖고 남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옛날에 엄마 손은 약손이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시계 배 만져주면 방향으로. 소화 잘 됐었는데 이런 거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꼭 챙기면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좀 알려드릴게요. 칼슘, 비타민 D 결핍도 장을 병들게 한다. 햇빛 쬐고 유제품을 먹어라. 어떤 이유일까요, 박성근 교수님? 네, 그 칼슘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무기질이고요.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뭐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올 수 있는데 이 칼슘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거나 뭐 유제품을 먹어야만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하거나 또는 햇빛을 갖다가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쬐므로써 비타민 D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5번째 비법은요. 화내면 장도 성난다.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푸세요. 아,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나 이게 근데 봐요. 진짜 어려워. 네, 여러분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지금 TV 보시고 있으면서 아 이제부터 위산을 분비를 해야지 위에서 소장으로 보내야지 대변을 만들어야지 흡수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전혀 안 하시는데 하죠. 안에서 자율신경계가 그 일을 다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장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제2의 뇌예요. 그런데 이 제2의 뇌는 진짜 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화를 내면 장도 화를 내기 때문에 둘의 연관성 때문에 사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게 용종만 떼내도 암을 막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40대가 뭐 바빠서 또 귀찮아서 설매갖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대장 내시경까지는 못 해주고요. 대변 자멸 검사, 숨어있는 피를 보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라도 꼬박꼬박 받으시면 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의 받는 분이 43%뿐이 안 돼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에서 혹시 이제 이게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 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대장 용종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는 진단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눈 딱 감고 하루만 고생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꼬박꼬박 받아보시고요.